안녕하세요. 오늘 솔선수방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할 유범인 씨, 김태승 부장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3차원 CAD인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순서를 맞은 솔선수방에서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활용한 설계 시나리오 최적화라는 주제로 수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혹은 화끈한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도미노 피자를 선물해드리고, 세미나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 시작에 앞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라는 이런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해석을 위한 범용 전산 유체역학 솔루션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활용을 해주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CAD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유일한 CFD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 편의성과 해석 관련 설정을 위한 직관적인 마법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강력한 솔버와 메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설계 최적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유동 해석 결과를 내보내서 열과 유압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도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3D CAD 뷰어인 이드로잉스를 활용한 해석 결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모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에는 유체의 어떠한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부와 외부 이동 해석 혹은 정상 상태라든지 시간 의존적인 비정상 상태에서, 또한 측류냐 난류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이라든지 압축성과 비압축성 유체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들도 가능하고요. 점성 관련 특성을 갖고 있는 뉴턴이언이나 난뉴턴이언 리퀴드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유체 해석이기 때문에 열 전달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회전체에 관련된 부분들과 필터 종류 같은 다공성 매체, 그리고 캐비테이션을 확인해보는 방법,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체의 유동의 어떠한 결과를 구조 쪽으로 내보냄으로써 유체의 구조 연성 해석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일렉트로닉 쿨링 패키지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줄가열이라든지 히트파이프 또는 PCB 생성기 같은 전기전자 쪽에 조금 더 유용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H백 모듈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신다면 고급 복사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쾌적도 지표 혹은 혼합물 스터디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 각각의 추가적인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납기와 많은 사양들로 인해서 설계하실 때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을 하시거나 해석 업무를 하실 때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일거리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에 이미 감정이입이 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일과 시간의 전쟁을 하루하루 치러나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설계와 일반적인 문서 작업 외에도 이 설계를 검증을 하는 해석 업무 또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모든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들, 그리고 다양한 사양을 적용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빈번한 실수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솔선수방 웨비나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능 중 하나인 파라메트릭 스터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고급 최적화 기능이라고 저희가 규정 짓고 있고요. 세 가지의 기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상 시나리오 해석이 되겠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해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 파라미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의 시나리오로 다중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나가게 해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골 최적화라고 하는 기능은 그 선택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골이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값을 나타내는 그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어떤 단일 파라미터에 대한 그 단일 변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 해석이 이 골 최적화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험 설계 및 최적화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중 변수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 뭐 정의된 어떤 변수로 정의된 최소 범위 내에서 이 다양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실험을 생성을 하고 굉장히 고급 그 내부 최적화 기술을 이용해서 둘 이상의 압력 변수, 입력 변수에 대한 최적화 스터디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 시나리오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상 시나리오 해석은 변수 파라미터에 대한 그 계산을 수행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나열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일반적인 설정, 물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파라미터, 혹은 이제 경계 조건들이 들어가지는 이런 환경 조건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메시 종류, 그리고 모델에서 사용이 된 치수 파라미터나 그리고 설계 변수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파라미터 관련된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라든지 설계 변수 파라미터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솔리드웍스 CAD 소프트웨어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이 기능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모델을 열어서 한번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어떠한 모델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상 시나리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모델은 그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 부분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지금 모델 이따 뭐 CAD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그 배관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회색 배관으로 배출가스가 유입이 돼서 혼합이 되는 방식의 어떤 경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유동호 해석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라거나 설계 검증을 하실 때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출가스나 공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떤 하나의 수치가 아닌 다중 수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지금 그 질량으로 인해서 지금 0.01에서 뭐 0.1kg/s로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가 예를 들어서 0.02씩 증가를 하는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한다라고 치면 이 공기만 보더라도 6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배출가스가 초기에 0.05에서부터 뭐 0.015까지 한 3가지 단계의 스텝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또한 그 배출가스가 이 공기하고 혼합이 되는 부분에 어떤 그 관의 길이를 조금 더 밖으로 뺄 건지 혹은 조금 더 짧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 길이도 한 35mm부터 한 40mm 정도까지 2mm씩 증가를 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조합해 보더라도 6가지의 공기 케이스, 3가지의 배출가스 케이스, 관 길이에 대한 4가지 케이스를 다루게 되면 72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72가지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수작업을 해가지고 손으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엑셀 같은 거 띄워놓으시고 혹은 노트 같은 거 펼쳐놓으시고 각각의 수치를 손으로 입력하시고 수치를 변경시키고 다시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하시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라메트릭 스터디 중에 가상 시나리오 해석이라는 기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실제 모델을 열어서 한번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천천히 짚어나가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솔리드웍스 CAD 부분이 되겠죠. CAD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된 유동 해석 프로그램을 바로 구동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마법사 기능에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을 하기 위한 기초 조건들을 정의를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프로젝트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위계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계에서는 사전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위 세트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세트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기본 세팅에서 기본 제공되는 SI 매트릭 쪽에서 저는 온도를 섭씨로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풀다운 메뉴에서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소수점 단위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관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부 영역만 좀 해석을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해석만 수행을 하겠다라는 옵션을 넣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아니긴 하지만 열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열연도 문제 같은 것들을 포함하실 수 있고요. 또한 그 고급 복사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이런 복사 관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정상 상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피지컬한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어떠한 특성을 보실 수 있는 시간 의존 해석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중력에 의한 어떤 자연대류 현상도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 기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전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한 자유표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모델은 간단하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이동 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모델에서 사용이 될 유체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T에서 간단하게 그 경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기체를 이쪽 노란색 배관에는 공기, 그리고 회색 배관에는 배출가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그 단일 유체가 아닌 다중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 배관 쪽으로 배출가스를 여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유체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뒤쪽에 초기에 세팅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유동 특성이라든지 마수, 습도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기본적인 벽 조건이라든지 벽의 거칠기에 대한 부분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이 환경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도 선택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그 기본 온도는 40도 정도의 환경 온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 거고요. 공기와 배출가스를 혼합을 시키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얘네들이 일정하게 완벽하게 혼합이 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따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농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앞에 유체에서 제가 두 가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용해서 공기와 배출가스의 질량 분율 혹은 최적 분율을 통해서 초기 조건에 어떠한 유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여기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전체적인 시스템 내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질량 분율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솔리드 모델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실제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영역이 지금 선택이 됐고요. 추가적인 경계 조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노란색 배관 쪽으로는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노란색 배관 쪽에 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물질 농도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질량 분율로 해서
노란색 배관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인입되는 양은 0.05kg/s의 유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5의 질량 유량의 공기가 삽입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쪽 회색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배출가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을 좀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유입구에 대한 질량 유량 옵션으로 그리고 질량 분율, 이번에는 공기가 아닌 배출가스가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0.09의 최종 유량이 들어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들을 정의를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출이 되는 쪽에 압력 조건들도 여기에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그 유동 계구부가 아닌 압력 계구부의 옵션을 통해서 환경 압력으로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곳으로 들어가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을 통해서 경계 조건이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싶으신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에 대한 어떤 수치 혹은 속도 혹은 압력에 대한 이러한 수치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면을 기준으로 한 뭐 서페이스 꼴을 이용을 해서 아까 입력을 했었던 배출가스 혹은 공기가 삽입이 됐었던 면들을 선택을 해서 이 각각의 면에 대한 유량, 최종 유량이나 질량 유량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면을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동 설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간단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해석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솔버 윈도우라고 부르는 창을 통해서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델의 준비 상태, 그리고 메시가 수행이 되고 실제 해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뭐 강력한 솔버와 이런 메시 기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해석이 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저에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적인 해석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아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해석 미리 좀 세팅을 해놨던 모델에서 한번 그 해석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가상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 시나리오에서 공기와 배출가스 그리고 관길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잠깐 뭐 진행되는 동안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이 그 오늘 진행하는 내용이 솔리드웍스 버전에 대한 문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능은 솔리드웍스 버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솔리드웍스 버전과 모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앞서 제가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라메트릭 스터디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그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능은 2017 버전 이후에 이제 나왔던 기능이고요.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시나리오 기능하고 꼴에 대한 최적화 기능은 그 이전 버전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해석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직접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그 지금 해석 일단 수행이 되면 수행된 해석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바로 파라메트릭 스터디에서의 시나리오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일 어떠한 조건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해석에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라고 하는 메뉴를 활성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창이 절반으로 분할이 되면서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꼴 최적화, 실험 및 최적화 설계라는 이러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 시나리오 해석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변수 그리고 출력 파라미터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입력 변수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력 변수에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혹은 치수, 제가 설명드린 설계 테이블 파라미터도 추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파라미터 추가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경계 조건 쪽에서 공기의 질량 유량과 배출가스의 질량 유량 두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질량 유량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숫자 범위 혹은 범위 스텝으로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변 스텝으로 이용을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뭐 숫자 범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는 뭐 0.5에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제가 앞에 PT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0.01에서부터 0.01에서 그 다음에 0.1까지 총 10개의 스텝으로, 6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개의 스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값이 6개의 스텝으로 정의가 되고요. 다음 질량유량도 마찬가지로 편차를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텝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같은 경우에는 0.005에서부터 0.015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수치를 여기서 0.005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질량유량 공기에 대한 게 6개의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리고 질량유량 배출가스에 대한 게 3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뭐 치수를 이용해서 관길이 같은 것들도 넣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파라미터는 어떠한 결과를 여기서 저희가 뽑아볼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선택을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꼴로 저희가 정의를 해놨던 항목들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뽑아볼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입력 변수와 출력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탭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6개와 3개의 값을 집어넣었죠. 6개와 3개의 케이스 조합을 해보면 18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점 1부터 설계점 18번째까지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된 시나리오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각각의 해석이 쭈루룩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리뷰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가상 시나리오 해석이라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다중 변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다중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뭐 이 부분도 좀 미리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량, 유량, 그리고 치수 포함을 해서 총 6개, 3개, 4개의 케이스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작성을 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2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72개의 시나리오가 나온 부분들 해석을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도출이 된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의 포맷으로 출력을 해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엑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엑셀로 얘를 변환을 시켜서 보시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수치 데이터들이 보시는 것처럼 출력 데이터의 엑셀 차트로도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차트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과 그래프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가상 시나리오 해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시나리오 해석을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단순 반복 작업을 굉장히 줄여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골 최적화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은 그냥 그 시나리오를 다중으로 만들어서 각각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만 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그 단일 입력 변수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실 때 그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변수가 어떠한 수치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값을 최적화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이 이 골 최적화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골 최적화라는 그 기능은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피스톤 밸브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피스톤 밸브
원래 뭐 이제 원통형으로 생긴 부분인데요. 얘를 절단을 해서 좀 보게 되면 내부에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그 입구 부분에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노즐을 통해서 바깥쪽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럴 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피스톤에 이 피스톤 밸브의 어느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이 피스톤이 받고 있는 하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변수와 최적화를 해보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피스톤이 받는 하중이 1.5N이 될 때에 이 피스톤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가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피스톤 밸브 모델을 한번 보고 있고요. 자, 이 피스톤 밸브 모델의 그 기능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스톤 밸브는 방금 앞에 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달단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부분, 정면에 보이는 이 앞부분에서 유체가 흘러 들어가서 이 피스톤 밸브 내부를 거쳐서 실제로는 이제 네 군데의 어떤 원통형 바깥쪽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유동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럴 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피스톤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하중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앞에 제가 간단하게 그 마법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피스톤 실린더, 피스톤 밸브의 해석도 내부에 있는 어떤 유체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 사용할 유체는 물을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내부에 물을 사용을 하는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모델이 지금 보이는 이 피스톤 밸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칭 모델이죠. 원통형 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대칭 옵션 같은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계산 영역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계산에 대한 어떤 위치별 그리고 계산에 대한 어떤 좌표계별 기본 혹은 대칭 그리고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 조건 쪽에서 앞에 전면 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압이 한 2바 정도의 정압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측면 쪽으로 봤을 때 1바의 압력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서 2바 그리고 뒤쪽에 이쪽으로 1바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압력 차에 의한 유동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테고요. 이렇게 유동 흐름이 발생을 할 때 전체적인 어떠한 시스템에서의 평균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추출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페이스 골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피스톤 실린더가 갖고 있는 이런 면들에 대한 하중, X방향의 하중값, 지금 이렇게 좌표계를 보시게 되면 수직 방향의 하중이 되겠죠. 이 X방향의 하중을 한번 도출을 해보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있고 실제 저희가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는 이제 해석이 수행이 뭐 다 완료가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골 최적화라는 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새 파라미터 스터디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가상 시나리오 해석이 아닌 골 최적화라는 항목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최적화라는 항목으로 들어왔고요. 입력 변수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나 혹은 치수 아니면 설계 테이블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에 대한 변수는 어떠한 저희가 수치를 좀 작업을 할 거냐면 입력 값은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이 갖고 있는 치수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솔리드웍스 CAD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스톤 밸브의 위치를 정의를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조립 치수가 되겠는데요. 이 조립 치수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 치수를 입력 변수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최적화에서는 입력 변수를 하나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으로 입력 변수를 집어넣으셔야 될 경우에는 실험 및 최적화 설계의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변수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편차를 최대 최소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003, 그러니까 3mm에서부터 6mm 사이, 뭐 이 치수가 무조건 뭐 2mm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치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3mm에서 6mm 사이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 수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기준 수치 어떠한 수치를 넣으실 수 있냐면 일단 저희가 앞에 제가 프로젝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피스톤 밸브가 받는 X방향으로의 하중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이 X방향으로 받는 하중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 기준값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값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예를 뽑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5N이라는 하중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의 위치를 입력 변수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찾아내겠다는 거고요. 대상값이 1.5N이라고 넣었지만 실제로 이 대상값을 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 범위를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차 범위를 크게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0.3N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1.2N에서 1.8N 사이에 그 결과값이 들어가게 되면 해석을 종료하겠다라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에 대한 변수 그리고 기준에 대한 값을 정의를 하신 다음에 해석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출력 파라미터들도 여기서 넣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출력 파라미터는 모니터링 수치이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어떠한 그 꼴 같은 것들을 다 정의를 해서 집어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 탭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가상 시나리오 해석에서는 모든 입력 변수 값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줬었는데요. 이 꼴 최적화에서는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약을 해서 집어넣은 이러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이 수치를 최적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스터디 옵션을 통해서 뭐 최적화된 값을 찾아내더라도 저희가 그렇다고 뭐 무한정 예를 그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건 정도만 수행을 해서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최적화 기능을 멈추겠다라는 이런 최대 계산 수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실제 계산을 어떤 컴퓨터에서 하실지 그리고 PC에 있는 CPU를 몇 개를 사용하실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CPU의 코어 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그 시뮬레이션 툴 같은 경우는 그 코어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모듈 가격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코어에 대한 제약 없이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파라메트릭 스터디의 꼴 최적화 기능이 최대 최소 수치부터 계산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임의대로 수치를 변경을 해 나가면서 그 데이터들을 찾아나가게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했었던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단 그 최대치부터 얘가 계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모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델의 메이트 조건, 위치의 변경까지 진행이 되고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해석을 수행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서 어떠한 그 하중값이 발생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여기 2.009라고 나온 이 부분이 6mm의 위치에 있을 때는 X방향으로 피스톤 실린더가 받는 하중이 2N이라는 거죠.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던 1.5N에 그리고 오차 범위를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0.3으로 했었죠. 이거는 불일치라고 해서 오차가 0.5N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수치로 0.003이라는 그 메이트 위치로 변경을 한 후에 계산을 해봤더니 하중이 0.65N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5N과 0.849N 정도의 오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부분에 타당하지 않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보관을 해서 얘가 고급 보관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점 세 번째에 4.8mm 정도의 메이트 위치로 가져왔을 때 그때 X방향으로 피스톤 실린더가 받는 하중값이 1.36N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으로 잡은 1.5N과 마이너스 0.13 정도의 그 편차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0. 플러스 마이너스 0.3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지기 때문에 1.36 요 정도의 그 차이가 나는 요 수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최종 최적화된 결과를 뽑아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수치가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꼴 최적화라는 것을 이용을 한 기준 수치를 찾아주는 기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 입력 변수가 지금 저는 아까 앞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의 경계 조건의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방금 나온 이 피스톤 밸브에서는 제가 치수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에서 설정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뿐만이 아니라 모델에 대한 치수, 다중 치수, 여러 가지 치수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의 치수, 메이트 치수, 이런 다중 여러 가지 치수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입력 변수들을 통해서 다중으로 반복이 되는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들을 줄여나가면서 최적화된 수치까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파라메트릭 스터디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실험 설계 및 최적화 부분이 됩니다. 이 실험 설계 및 최적화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최적화, 골 최적화 기능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간 기능이 되고요. 이 실험 설계 및 최적화 기능에서는 입력 변수를 다중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잡았었던 부분들도 다중으로 기준을 선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입력 변수 마찬가지로 입력 파라미터 혹은 치수 파라미터, 설계 변수 파라미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에 대한 수치도 다중 기준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 파라미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실험 설계 및 최적화 기능은 앞서서 보여드린 골 최적화처럼 양단의 끝단부부의 수치부터 시작을 해서 보관법을 이용해서 찾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순차적 최적화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최적화 기술을 활용을 하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및 최적화 설계에서는 입력 변수를 다중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력 변수가 2개 들어가져 있죠. 2개 이상의 다중 입력 변수를 넣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출력 파라미터 또한 여기서는 한 가지의 파라미터만 집어넣었지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른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중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골 최적화를 선택을 하셨을 때는 파라미터나 입력 변수를 추가적으로 더 넣으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단일 변수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력 변수나 출력 파라미터 이 실험 및 최적화 설계에서는 이런 다중 입력 변수, 다중 파라미터가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앞서서 나왔던 골 최적화와는 좀 다르게 이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실험을 수량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최적 찾기에 추가적인 옵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수치가 골에 타당한지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요약 테이블 혹은 엑셀을 이용을 해서 수치를 뽑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나오는 이 실험 설계나 이 최적화 쪽 기능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못해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이런 고급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에 시나리오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해석을 작업을 하시면서 이 빈번히 나타나는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활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상받는 시간으로 인생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웨비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4번째 시간인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내입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커뮤니티에서는 이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시고 싶을 때 혹은 회사를 홍보하고 싶으시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활동하시고 덤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솔선수방 4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